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목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안보관 검증, 사상 검증의 난타전이었습니다. 질문은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에 집중됐습니다. 문 후보는 인권결의 정말 북한에 물었는지, 보안법은 없앨 건지, 북한은 주적인지란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사드 입장 왜 왔다 갔다 하는지, 햇볕 정책에 찬성하는지 역시 애매했던 부분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문안 후보 어떤 대답했는지 김세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는 안보 관련 공세가 집중됐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문 후보의 대북관이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북한군을 주적이라고 못한다. 대통령 될 사람이 해야 될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 사전협의 논란에 대해 문 후보가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말 안 하는 겁니다. 막말이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을 안 하는 겁니다. 대북 송금 특검 문제와 햇볕 정책 계승 여부에 대한 공방도 펼쳐졌는데 안 후보는 모든 일에는 공과 과가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100% 그대로 다 옳거나 100% 다 아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사드 배치에 대한 문 후보의 전략적 모호성을 비판했습니다. 평론가의 언어지 정치 지도자의 언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실험을 저지할 해법으로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미중과의 공조, 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중국의 역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강력한 제재,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북한을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외교를 꼽았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갈수록 확대되기만 하는 복지 공약, 과연 그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거냐도 쟁점이었습니다.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다른 4명은 모두 이른바 부자 증세 또는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계속해서 장성호 기자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내놓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안의 재원 조달 방법을 따져 물었지만 문 후보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전문가들이 포함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해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재원 조달 방안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문 후보의 공약이 처음과 달리 전반적으로 후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문 후보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이후에 5년 동안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 설득력이 있습니까? 전 정권의 실정을 두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권 실패 안 했습니까?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당이 됐죠. 박근혜 당은 끝났죠. 그런데 왜 실패를 해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조건부 증세, 중부담, 중복지의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세출 구조 조정하고 공평 과세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증세해야 됩니다. 홍 후보의 경남지사 시절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선 다른 4명의 후보가 밥그릇 뺏기라며 공세를 펼친 가운데 홍 후보는 당시 교육감이 예상감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맞섰습니다. MBC 뉴스 장성호입니다. 이제 대선 19일 남았는데 각 후보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들 다 각각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적폐청산에서 통합적으로 가고 있고 홍준표 후보는 흑수저, 안철수 후보는 국민과 미래를 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빗속에서 시작한 첫 선거운동. 제주로 날아가 호남과 서울까지 사흘 동안 2,200km 넘게 이동하고 중장년층 정책을 내며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국민 통합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쑥과 미나리를 팔았던 전통시장. 서울부터 대전, 대구, 부산, 경남까지 밤낮 가리지 않고 시장 골목을 돌았습니다. 흑수저 출신으로 청년 실업과 민생고를 잘 풀어나가겠다고 호소했습니다. 기업에게는 자유를, 서민에게는 기회를. 인천 한 관제센터를 찾아 국민 안전을 강조하며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국민의당 로고 사람 인자를 그리며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를 강조했습니다.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 되겠습니다. 안전을 상징하는 종합방재센터에서 시작해 사흘 내내 수도권에 집중했습니다. 보수의 새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확실하게 경제를 안정시키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노동자와 함께한 자리. 자신을 찍는 표는 국민 삶을 바꾸는 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저 심상정이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MBC 뉴스 이재문입니다. 이번 대선도 결국 마지막 향방은 호남이 결정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작년 총선 때 국민의당 돌풍의 근원이 됐던 반문재인 정서가 과연 실체가 있는 건지 늘 논란이 되는 노무현 정부 호남 인사 홀대론부터 한번 검증해봤습니다. 육덕수 기자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호남을 홀대했고 그 중심에 문재인 후보가 있었다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전체의 출신 지역을 비교해봤습니다. 부산을 포함한 영남과 호남 출신 두 지역 간의 두드러진 차이는 없었습니다. 역대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 인사를 분석한 논문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지역적 인사차별이 적었던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력 인사는 호남 출신 인사 배제가 분명히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남 사람들이 문재인 때문에 청와대에서 근무도 못하겠다고 하고 항상 호남 사람 검증은 별로 안 좋게 올라갔다는 것은 그 라인 선상에 있는 사람 다 아는 내용입니다. 문 후보의 자서전에서 선친의 사업 실패가 전남 사람 때문이었다고 서술했던 부분, 그리고 이른바 부산 대통령, 부산 정권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또 노무현 정부가 김대중 정부의 대북 송금 특검을 강행한 것과 문 후보가 지난 총선 때 호남 패배 시 정계 은퇴 입당을 번복한 점도 불신과 반감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반면 문 후보는 이를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호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선거 결과가 호남 정서의 실체를 말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육덕수입니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각 당 후보들은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강원과 충청 표심을 공략하는 한편 장애인 지원과 농업 관련 정책을 발표합니다. 어제는 김덕용 김영삼 민주센터 이사장과 만나는 등 통합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국민 어떤 대통합 시대의 출발이 될 것이다. 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사회 간접자본 정책을 발표하고 경기 평택과 용인, 수원 등 수도권 서민층 민심 공략에 나섭니다. 홍 후보는 앞서 수동적 방어에서 공세적 억제로의 국방기조 전환을 공약했습니다. 막강한 미군사 억지력이 한반도에서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안보와 경제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한국노총을 찾은 자리에서는 문 후보의 일자리 공약을 정조준하기도 했습니다. 양적 목표 중심의 일자리 정책보다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처음으로 호남을 찾아 외연 확장에 나서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경남 창원과 부산 등 영남 표심을 공략합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선거 개입 시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예 특정 후보 당선과 특정 정파의 집권을 막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김세진 기자입니다. 4.19 혁명 57주년을 맞아 북한노동신문은 이번 대선에서 보수 세력의 재집권을 막기 위해 남한민중이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선동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세월호 3주기를 이용해 보수 세력을 그대로 두면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가 있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보수 세력이 진보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 차악 선택, 중도 성향 야당 후보 지지 등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사실상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우리 정부 비판을 가장해 대남 선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의도한 효과는 아무래도 특정 후보 지지보다는 이 대선 과정에서의 우리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그리고 이제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목적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북한 매체의 일방적 주장으로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북한이 선택하는 후보를 우리가 밀어서야 되겠냐고 말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김정은 정권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미국이 연일 북한에 대한 강경 입장을 밝히고 있죠. 현 시점에선 북한과 어떤 대화도 하지 않을 것이고 한일 동맹국들과 중국의 지원을 결집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일본을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핵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에서 실시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금 시점에서 북한과의 직접 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은 동맹국들과 중국의 힘을 결집하는 때라고 말했습니다. And President Trump is determined to confront that threat by marshaling unprecedented cooperation of our allies in the region and China. 펜스는 이어 많은 나라들과 협정을 놓고 시간을 끄는 시대는 끝났다면서 사실상 북한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핵 항공모함 칼빈스노를 한반도로 보냈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과 달랐던 것으로 확인된 데 대해서는 적극 해명했습니다. 트럼프 발언의 초점은 미국이 동맹국을 지키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고 북한의 도발은 미군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부딪혀 실패할 것을 강조한 메시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칼빈스노가 한반도 해역으로 향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과 매티스 국방장관 등이 말했던 당시 칼빈스노는 호주 방향으로 가서 훈련을 했으며 다음 주쯤 한반도 해역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 제재와 관련해 테러 지원국 재지정 등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현우한섭 특파원입니다.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12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 당시 북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시 주석의 이 같은 발언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 발언은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는 없었지만 미국 온라인 매체 쿼츠가 인터뷰 발췌본을 추가 보도하는 과정에서 공개됐습니다. 트럼프는 시 주석이 말한 한국은 북한이 아니라 한국 전체라고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시 주석으로부터 10분간 설명을 들은 뒤 중국이 북한을 다루기가 쉽지 않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었습니다. 시 주석이 실제로 한국이 중국의 일부란 발언을 했는지, 트럼프가 잘못 이해했는지, 아니면 통역 문제였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수천 년간 한중 관계 역사에서 한국이 중국의 일부가 아니었다는 점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이 실제로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는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한반도 문제를 잘못 풀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영국이 예정보다 3년 빨리 총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의 뜻을 묻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 박상규 특파원입니다. 테리사 메이 총리가 요청한 조기 총선 실시안이 영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찬성 522표, 반대는 13표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정보다 3년 빠른 오는 6월 8일 총선이 실시됩니다. 메이 총리는 총선에서 보수당이 승리해 브렉시트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A general election is the best way to strengthen Britain's hand in the negotiations ahead. 스코틀랜드 국민당은 총선을 통해 스코틀랜드의 유럽연합 잔류 의사를 무시하는 보수당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 유럽연합 잔류를 주장했던 노동당은 유럽연합 단일 시장을 완전히 떠나는 메이 총리의 하드 브렉시트 구상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It gives the British people the chance to vote for a Labour government. 텔레그래프 등 영국 현지 언론은 각각 40%와 20%대인 보수당과 노동당의 정당 지지도를 근거로 보수당이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런던에서 MBC 뉴스 박상규입니다. 덴마크 법원은 결국 정유라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 씨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혀 실제 한국에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정유라 씨가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송환 불복 소송 재판에서 정 씨는 덴마크 법이 정한 송환 요건이 충족된다며
한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돈 세탁이나 금융 관련 부정행위는 범죄로 입증되면 덴마크에서도 최고 6년형까지 가능하고 대리시험 관련 문서 위조도 최고 2년형이어서 송환 요건인 1년형 이상 범죄라는 기준이 충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 이미 정 씨의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검찰은 정 씨의 한국 송환을 위한 재구금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정 씨 측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9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 이전 정 씨의 송환은 무산됐으며 송환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 씨는 한국 정부가 아이를 볼 수 있게 해준다고 보장해주면 자진 귀국할 의사가 있다며 정치적 망명을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경호입니다.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8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제품 액정에 붉은 빛이 돈다는 불만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현용 기자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삼성전자의 갤럭시 S8 사진입니다. 액정에 흰색 화면을 띄워놨는데 왼쪽 전시품에 비해 오른쪽의 액정은 더 붉게 보입니다. 사전 개통된 기기를 받은 일부 소비자들이 액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게시글을 올린 겁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갤럭시 S8에 쓰인 슈퍼 아몰레드 액정의 특성일 뿐 하드웨어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가서 색상을 최적화하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또 사용자의 색감이나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 차를 더 예민하게 느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출고 단계에서 일부 제품의 색상 최적화 작업이 미흡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액정 자체의 미세한 결함일 수도 있다는 추정도 나오는데 이전 모델인 갤럭시 노트 7 출시 때에도 붉은 화면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갤럭시 S8은 현재 사전 예약 100만 대로 국내 스마트폰 역사상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때문에 기기상의 결함이 아닐지라도 소비자의 큰 기대를 받고 있었던 만큼 좀 더 완성도 높은 제품이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용입니다. 내 주변엔 사실 당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애들 학원비 때문에 못 살겠다. 입시만 확 바꿔주면 누구라도 찍겠다.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후보들 이런 호소에 얼마나 응답하고 있을까요? 전동혁 기자가 교육 공약 짚어봤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처럼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들을 수 있는 고교 학점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대입 전형도 학생부와 수능 등 3가지로 간소화하고 논술과 특기자 전형은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고교 학점제는 합리적 평가 방식과 학교 공간의 재배치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서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학습 교재비와 대입 등록금, 기숙사 비용을 부담해주고 취업까지 알선하는 4단계 지원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체적 재원 확보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에 이어 고등학교 2년은 진로 직업 탐색형 교육 체제로 개편해 입시 준비에만 맞춰져 있는 공교육을 바꿔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능은 고등학교 졸업 후 보는 자격시험으로 축소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국형 입학사정관제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학제 개편으로 발생할 혼란이나 비용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대학 입시에서 사교육을 조장하는 논술을 폐지하고 학생부 비중을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 제도가 바뀌는 혼란을 막기 위해 대입 제도를 아예 법으로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대입 전형을 간소화하고 수능의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특성화고와 일반고 직업반 등의 비중을 OECD 평균 수준인 47% 수준까지 늘리는 선취협 후진학 교육체제도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